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25년도 3월 경찰 1차 헌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환입니다. 자, 일단 올해 시험 특징을 좀 볼게요. 먼저 난이도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오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은 한 4, 5문제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경들 평균이, 합격 평균이 여경은 보통 42.5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난경 같으면 보통 40에서 37.5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컷을 많이 잡습니다. 헌법은 이제 이유가 상이 4개에서 5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한 개 더 맞거나 또 한 개 더 틀리거나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급은 늘 그랬죠. 뭐 9개에서 1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뭐 12개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는 풀만하지 않나, 쉽게 풀 수 있는 거 이런 게 한 5에서 6문제,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도는 이거는 거의 지켜주는 것 같아요. 경찰청은. 그러니까 총론이 20%, 그 다음에 기본권이 80%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정치적 기본권이 총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치적 기본권이 총론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통치구조가 빠지다 보니까 이 정치적 기본권을 이제 정치적 기본권 이렇게 넣고 있지만, 보통 7급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우리가 통치구조 제도부장이라고 넣거든요. 아니면 헌법 총론 파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책에는 통치구조가 따로 빠져있는 책은 없겠죠. 경찰만 강의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제도부장을 앞부분, 헌법 총론 부분에 빼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총론은 그럼 3문제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3, 4문제인데 단독으로 정치적 기본권 나오는 건 이제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보통 기본권이 80%,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 뭐다 이 비율은 지켜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경찰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왜? 7급이나 이런 데 같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이런 부속법령, 통비법 충분히 낼 만한데, 경찰은 좀 심하게도 법령이 거의 매번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올해는 정당법이 나왔지만 보통 국적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헌법 조문 가지고 낼 때가 많죠. 그 다음에 이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올해도 헌정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론은 안 내요. 그러니까 헌정사 아니면 거의 출제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정사 문제, 정당법 한 문제, 나머지는 정말 심하더라, 거의 판례 몰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특징, 올해 그 시험 끝나고 이제 제 수업 듣는 분들이 제 해설 강의도 들으실 건데 카페에 거의 뭐 난리 났었죠. 저는 올해처럼 고득점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경 컷을 뭐 217.5 또는 이제 인천 같으면 좀 낮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217.5, 220, 217.5, 215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주변에 220 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경 같으면 와, 올해 진짜 특이하게 상하 편차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이게 올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올해는 얘가 핵심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최근 기출을 많이 내는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시험에서도 이렇게 심한 거는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직렬, 뭐 법원직이라든지 아니면 5급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른 기출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찌 보면 비상계약관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거든요. 연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막판에 저것까지 해줘야 되나, 괜히 더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유튜브로 이거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8개를 제가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중에 3문제인가 4문제가 아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와버렸죠. 그래서 애들은 막 대박났다, 찍신이다 막 이러는데, 솔직히 좀 미안한데 찍신이면 정규 교기에서 넣었어야지, 유튜브에 넣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도 설마 이게 나오겠어? 근데 나도 이런 거 되게 고민했거든, 캠프 만들 때. 와, 씨, 근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해줘야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판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애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아니 나도 귀찮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건 나올 거야 막 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얻어 걸린다고 그러나? 설마 나오겠어? 하는데 나와버린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이 몇 문제 안 되니까 다 봤죠. 이걸 봤던 애들은 막 다 47.5, 45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강의 찍기 전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애들 중에 이제 그 다른 선생님 듣고 망했다고 내 강의를 듣는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야, 나도 내가 나온다고 해서 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찍은 게 나름 이유가 있어. 왜? 아, 이건 누구도 안 본단 말이에요. 누구도. 근데 아, 이걸 몰빵으로 내네. 또 군문 오국 같은 거 있죠. 거의 안 봐요. 뭐 국회직 거의 안 봐. 근데 와, 심하게 최신 기출에서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추세가 이렇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최신 판례가 이제 몇 개 없었죠. 올해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헌법재판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 판례가 없다 보니까 결국 몰빵으로 막 이걸 내버린 거 아닌가. 근데 봐봐요. 2차. 근데 이게 2차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상반기에 판례가 없어. 상반기 판례가 8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다 탄핵이에요. 탄핵. 그럼 이거는 경찰하고는 별 관련이 없단 말이죠. 그럼 여전히 뭐가 없다? 재판이 옛날에 비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가 없으면 그럼 2차 시험도 결국 얘들이 메인인데 얘들이 없으면 어떡해? 이거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난 올해 2차 때도 죽었네. 뭐 캠프에 엄청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1차 시험에도 이제 뭐 대충은 인정하시겠지만 캠프에서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지금 상담해 보니까 20점대 애들 맞은 애들이 전부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집만 보고 이렇게 공부했던 애들 아, 안 돼요. 최신 기출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캠프가 필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끝까지 돌렸던 애들은 이제 거의 고득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로 따지면 25년 2차도 즉 재판이 없으니까 뭐다? 결국 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우리 경찰은 안타깝게도 뭐야? 뺄 기출이 없어요. 소방간부라든지 변시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짜 싹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이 좀 가중되는데 하여튼 최근에 어떤 기출문제 흐름은 진짜 막 80년대 90년대 판례 하나도 안 나오더라. 전부 다 뭐다? 완전 정말 1, 2년 기출로 그냥 몰빵으로 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랬어요. 문제 해설하면서도 와, 이거 심하다 할 정도로 최근 기출 위주로 많이 냈습니다. 자, 1번 갈게요. 요건 이제 헌정사는 보통 어렵죠. 어려운데 후닥 이거는 어렵지 않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자, 요거 이제 수업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보통 이제 20에서 50까지는 헌법이 그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헌헌법 10이랑 현행헌법마다 법률로 위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근데 이번에 어렵게 내려고 여러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많아요. 옳지 않은 것은 위주로 보통 이제 문제를 내시는데 올해는 좀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또 개수형 이런 것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어렵죠. 그죠? 자, 재헌헌법부터 우리가 지방자치가 규정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차 개정도 있었다라고 해서 오답인데 솔직히 2번은 학생들 맞추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답률이 되게 높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정답이 쉬워요. 정답이 풀만해. 왜? 여기 보시면 3차 때 뭐가 중앙선관위가. 근데 이거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되는 거라서 대부분 강사들이 설명했을 거라는 거야. 중앙선관위는 3차, 각급선관위는 5차. 이거는 비교해서 많이 문제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애들 물어봐도 그렇고 이제 통계나 이런 걸 봐도 그 답안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봐도 1번은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4번이죠. 얘도 솔직히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헌법조문을 좀 이렇게 체크하면 의원은 선거하는데 장은 뭐다? 선임이라고 돼 있으니까 선임은 뭐다? 꼭 선거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임명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난이도 있었어요. 왜? 5차 기원이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은 정답률이 되게 높았다. 이유가 뭐다? 답이 쉬웠다. 답은 누구나 체크했던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2번도 그 체크해보면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50% 이상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제게 상담해보니까 틀린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 뭐에다가 답을 썼니 했더니 요거를 답을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왜 어렵지?
정당이 무슨 얘가 공법상 공법이니까 누가 봐도 사법인이지.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번도 봐봐요. 뭐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지 않지 않나? 외국인은 여러분들 정당원이 될 수 없죠. 정치를 아예 못해요. 그죠? 외국인들은 지방 참정권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큰 단위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원도 외국인은 불가능하죠. 3번 답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문화국가에서 엘리트를 제외한 이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도 유가증권 제외한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유가증권을 뭐다? 포함합니다. 포함해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말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기본소에도 있고 그리고 이건 모의고사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3개월.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나중에 회계부정이라든지 얘가 부정선거를 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밝혀내서 처벌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로 제한하는 건 당연히 침해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번, 2번에 오답이 있다라는 건 앞만 봐도 이제 다른 지문이 좀 어려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것은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좀 오답률이 있었지만 실제로 전체 오답률을 보면 1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중급 또는 중하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갈게요. 3번도 제가 볼 때 난이도가 높진 않죠. 1번은 되게 많이 났죠. 어떤 세법이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될 거라 이렇게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고 2번입니다. 2번도 저는 되게 쉬운 게 왜냐면 이 판례는 A급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TV 수신료는 분리징수하는 거 나올 거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합헌이죠. 합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보호에도 위반되지 않고 다른 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번도 되게 쉬운 지문이에요. 자, 법률 유보는 최소한 본질적인 사항은 네가 정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만 이거 틀리는 분들이 요거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4번 지문이 어렵더라. 정답 지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 사업자들이 최근에 이제 옛날에는 막 유도하려고 많은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그런 혜택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법이 꾸준히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신뢰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름의 합리성이 있으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합헌입니다. 다만 바뀐다라는 건 뭐야? 법이 바뀐다. 이거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된다? 신뢰보호는 문제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안 된다 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지문이 어려운데 다만 이게 오답률이 높지 않더라. 이유가 뭐다? 오답 지문이 쉬워요. 1, 2, 3이 쉽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 2, 3 중에 아주 어려운 게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나머지 지문이 쉽기 때문에 4번 지문 골랐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보통 선생님들이 학급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답률이 높지도 않았고 이거는 되게 쉬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답도 쉽고요. 그 다음보다 다른 지문도 쉬워요. 다른 지문도. 왜? 봐봐. 일단 권고라고 돼 있죠. 여기도 인권 선언. 그 다음보다 여기도 권고라고 돼 있던데 자유계약에네 권고. 여기 권고 있네.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쉬워. 왜? 권고, 선언.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최소한 우리 국회평화주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체크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권고는 안 따랐다고 해도 문제되는 거 없다. 권고니까. 말 그대로 권고니까. 그 다음 인권선언은 효력을 갖지 못하죠. 선언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권고니까 당연히 심사촉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권고니까. 그 다음 네 번째네. 자,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유계약위원회 권고 또는 견해잖아요. 견해는 뭐가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한 포인트만 잡으면 거의 다 풀 수 있는 것이다. 권고, 견해, 선언 이런 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데 실제로 4번은
제 주변에도 틀린 애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거 보고 이제 틀린 사람은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난이도별로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애는 아니었다. 이거는 거의 학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5번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았는데, 왜냐면 이것도 포인트만 잡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핵심 뭐야? 이거잖아. 종업원, 선장, 그리고 대표자. 법인이나 운영자를 처벌해요. 법인을 처벌해요. 판례가 뭐라고 그래? 야, 운영자가 잘못도 없는데 왜 무조건 이거를 양벌 규정으로 처벌하니? 그러면 얘들은 뭐다? 위헌이다. 다만 대표자는, 법인은 무생물이니까 활동을 할 수 없죠. 그럼 대표자의 활동이 뭐다? 법인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활동을 얘의 활동으로 만드는 건 이거는 뭐야? 당연히 합헌이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뭐다? 다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이거는 빈출,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틀리는 건 이제 기출문제를 좀 덜 푸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봐요.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뭐다? 처벌하는 거 반한다. 위헌이다. 역시 종업원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책임자 의견은 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정답 지문이 4번인데 4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대표자잖아. 대표자는 뭐다?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 빨리 풀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4번도 쉽게 빨리 풀 수 있고 요것도 쉽게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도 정답 지문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 아니라 이제 오답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뭐 여러분들 이거, 근데 이것도 비상계약관인가 그 문제 이거 최근에 기출에 이거 똑같은 거 거의 비슷한 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인데 제가 이제 이거 해설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 애들이 교통사고 난 건 애들 책임이지 그게 왜 내 책임이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지. 그래서 이 판례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약간은 중학급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6번, 나는 개인적으로 2번이 이게 좀 어려웠던데 6번 문제가 중상급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 처음 본 애들 진짜 많거든. 1번 지문 처음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 책이 없어. 대부분 내가 이거 있는 책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다른 거는 그래도 좀 풀만했는데 1번 지문이 되게 난이도가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4번 지문도 되게 어렵던데. 이 지문.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뭐 이게 자랑까지하지만 제가 이거를 막판에 자료로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1번도 뭐 내가 솔직히 말하면 해설한 다음에 원래 강사가 해설을 하면 자기가 이제 이때까지 올렸던 거 있잖아. 막판에 헷갈리는 거 조심하세요. 또는 요런 건 보고 합시다. 이런 거 다 내리거든. 내려. 왜 내리냐? 이제 의미가 없거든. 시험이 끝났으니까. 근데 해설하다가 내가 천달 안 내렸어. 왜? 여기서 막 몇 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웬일이래?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막 내가 찍신여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아니라 나도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보고 하자 하는데 여기서 막 몇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수강생들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안 내렸어요. 봐봐라잉. 야, 내가 막판에 보러 간 데서 지금 몇 문제 나왔다 이러려고. 근데 이게 지금 1번하고 4번이 그 막판 자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해설 강의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다? 와, 진짜 빼먹을 게 없더라. 빼먹을 게.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비상계획관 24년 후반기 문제거든요. 근데 비상계획관은 여러분들 해설 찾기가 힘들어. 왜? 아무도 해설 안 해. 왜냐하면 7급이라든지 법원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시험하고도 별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해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와, 이런 게 나왔다. 이게 지금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은 여러분들 뭐야? 난이도가 높았어.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도 쉽지 않아요. 이게 뭔데? 원래 우리 도시계획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묶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보상 안 해줍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있지 않느냐? 보상 안 해줘. 그 애들은 사용수익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옛날에 제가 행정과 강의할 때 송도국제도시가 이런 게 많이 문제됐어요.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국제도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국가는 뭐다? 법을 만든 거야. 2000년도.
앞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보다 개발이 안 된다면, 국제도시가 안 된다면 그때는 너희들한테 뭐다 풀어줄게. 너희들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줄게. 근데 그 기준점이 뭐야? 2000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렇게 그 그린벨트로 또는 도시개발구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야, 앞으로도 또 우린 10년을 기다려야 돼? 이건 너무 우리한테 가혹한 거 아니냐. 그리고 평등의 문제도 생기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나중에 들어온 놈은 10년만 기다리면 되고 미리부터 기다렸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야, 우리는 좀 단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그린벨트는 안 풀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지금 풀어준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기산점이 뭐다? 2000년 7월 1일이라고 하는데, 원래 옛날부터 지금 막 그 어디더라? 강남에 무슨 마을인가? 구룡마을인가? 30년째 묶여있어 거기는. 그러니까 원래 안 풀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약간 시혜적인 거예요. 너희들은 풀어줄게. 그러니 뭐 이게 기준점을 2000년으로 잡든지 아니면 2005년으로 잡든지 안 풀어줘도 되는 걸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죠. 근데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봤어야 됐어요. 우리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최신 판례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맞추셔야 됩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완전 필수적으로 말소시키는데 합헌이다라는 그런 판례죠. 그죠? 최신 판례니까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 3번. 3번보다 4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3번이 정답이니. 3번도 좀 어려웠습니다. 4번. 이것도 진짜 특이한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장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이런 사람을 형사처벌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남의 땅 무단 점거하거나 주거 침입하거나 뭐 이랬을 때 형사처벌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남의 땅을, 그러니까 남의 농지나 이런 것들 이제 관리 안 하는데 들어가고 막 하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통 형사처벌까지는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행정재산은 여러분들 뭐야? 개인의 땅이 아니죠. 전체 이익과 관련되고, 그럼 이거는 좀 죄질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거, 이걸 판례는 뭐다? 다른 걸 달리 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만 이 4번 지문도 꽤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이죠. 우리 지금 보호감호가 이제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랬든가 저랬든가 뭐다? 행시법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폐지가 되었다고 그래도 그런 시혜적인 조치를 꼭 너한테 소급해서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폐지가 되었어도 기존에 확정된 사람한테 집행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1번 4번이 어려웠고 오히려 정답 지문은 좀 풀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다만 원체 이거를 그 최신 기출까지 최신 판례까지 안 봤던 사람들은 상당히 이건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지문도 처음 봤고, 그 다음에 답지문이 처음 봤으면 다른 거라도 쉬워야 되는데 다른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난이도 높은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갑시다. 7번. 갑자기 왜 이게 안 뜨지? 근데 뭐 안 떠도 설명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7번. 재형법정지의 명확성이다. 얘 거의 상급이었어요. 오답률 진짜 높았습니다. 근데 요건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유가 뭔데?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개수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험 문제가 개수형 2문제 나왔잖아요. 이 개수형은 다들 힘들었어요. 다들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개수형 나오면 항상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옳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옳은 걸 골라라. 일단 갑시다. 이거 우리 설명을 꽤 했어요. 자산 유동화 계획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않고 여유 자금을 추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처벌하겠다. 이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최신 판례라든지 이제 최신 기출에서 분명히 설명이고 풀었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유동화 계획이라는 게 짜져 있고, 그리고 이 수범자가 대부분 누구였다? 바로 임원들이었어요. 임원들.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임원들급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현금이 있고 들어올 돈이 얼마고 나갈 돈이 얼마고 이거는 본인들은 임원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하지 않고 결국 뭐 이거를 투자해갖고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임원급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성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요. 허위라는 건 뭐야?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허위는 어려울 게 없어. 내가 아는 거랑 반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허위라는 사실 또 2배에서 5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성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디귿번입니다. 저는 디귿번은 많이 본 적 없는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 타인이 뭔지 알잖아. 또 피해가 뭔지 알죠. 그래서 소음 기준을 이제 정해라. 안 정하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데시벨도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거는 X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타인이 누군지 알 것이고 그 다음 소음 피해가 뭔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 다음 이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왜? 핵심은 비방인데 여러분들 이거 최신 판례로 허위사실 공표죄는 합헌인데 비방하는 건 위헌이잖아.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 왜? 판례는 비방을 처벌하는 게 뭐다? 아니, 공인인데 더 비판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공인인데 더 비판을 못하게? 그래서 위헌이라고 했지만 이건 뭐는 아니다? 비방이 뭔지는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성이 위배되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개수형 중에 뒤에 개수형을 더 많이 틀리고 얘는 좀 덜 틀리긴 했는데 다만 그래도 이 개수형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뭐 저는 강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대충 보이지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특히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거 특강도 해드렸는데 이런 게 진짜 힘들다. 왜? 위헌은 위헌인데 뭐 때문은 아니다. 명확성 때문에 위헌 아니다. 이런 건 정말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갑시다. 자, 8번은 영장주의였는데 제 해설지를 보니까 별로 오답률이 높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오답률이 높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근데 얘가 오답률이 높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이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이것들 거의 다 체크했고 그 다음 정답 지문이 되는 것도 보다 캠프나 모의고사에서 이거 안 해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다 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 지문이 조금 이제 쉬운 지문은 아닌데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 기출에서 뭐요?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그죠? 통신사실 확인 자료야. 영장주의 적용됩니다. 다만 뭐 법원의 허가를 뭐요? 받았대. 그러면 최소한 이거 영장주의 위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죠? 최소한 영장주의 위배는 아니다. 근데 이걸 틀리면 큰일 나요. 왜? 이거는 내가 볼 때 시험을 내가 진짜 이번에 붙으려고 들어갔다 온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틀린다 이러면 아 이거는 좀 무리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 카페 회원이시면 제가 막판에 공지도 썼잖아.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아직도 이걸 물어보고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보다 20원이 2차에서도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건 틀리면 안 돼. 틀린 뭐야?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뭐다? 2차 시험 노려야 되는 분들이잖아. 아 이건 다시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초 A급. 작년에도 무작위 많이 나왔고 지금도 무작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이죠. 2번도 틀리면 안 되지. 2번은 뭐야? 통신자료잖아. 통신자료. 그러면 요거는 뭐가 적용한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1, 2번은 완전 초 A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3번 갑시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판례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 우리가 체포영장만 있다고 압수영장까지 반드시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다만 없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가 필요하대? 개연성, 필요성, 그리고 뭐다? 긴급성 이런 것들, 긴급한 사정 요런 게 있으면 뭐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도 그닥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인데 얘도 어려운 지문이에요. 한 3단계 돼. 다만 이것도 뭐다? 제가 캠프 문제로 풀어보니까 이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지만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다. 이건 대부분 뭐다? 단순 행정조사다. 형사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가 꼭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러니까 형사처벌 지금 강제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들 꽤 많이 봤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출문제 많이 풀었던 사람들, 최신 기출 많이 풀었던 사람은 글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9번 갑시다. 9번도 옳은 거 골랐으니까 적절한 거 이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거는 아닌 것 같더라. 다만 제가 실제로 학생들 얘기해 보니까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지만 정답률은 이것도 되게 높았어요. 이게 오답률이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게 틀린 애들 거의 없었어요. 이유는 앞만 봐도 답이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죠? 먼저 답부터 들어가 볼까요? 뭐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뺑뺑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컴퓨터로 뭐다 이제 애들 배정하는 건데 당연히 침해하는 거 아니죠. 이거 틀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쉬운 답입니다. 쉬운 답. 자, 1번도 여러분들 많이 봤던 판례잖아. 지자체장 되려면 뭐다 어느 정도 고주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1번은 침해하지 않죠. 그죠? 침해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외국인이란 말이 딱히 없지. 그럼 국적 변경의 자유가 있지. 그죠? 있어.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라고 하고, 그 다음 이것도 너무 중요한 판례잖아. 3개월 안에 무조건 선택해라 이렇게 되면 뭐다 이거는 침해다 이렇게 얘기한 그 판례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9번도 오답률이 높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10번 사생활. 10번은 누군가한테는 어려웠어요. 누군가한테는 쉬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볼 때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역시 올해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렵게 내려고 되게 애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그 올해 기출문제 특징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주관청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 주관청이 바뀐 이제 중경에서 나름 어렵게 내려고 애쓰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형사법은 쉬웠다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헌법, 그다음에 뭐 경찰학원 중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다만 이분들이 이제 걱정 근심이 많은 거야. 앞만 봐도 주관청이 처음 생기니까 이재가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다 기출을 몰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헌법은 약간 그런 특징이 있었다. 자, 1번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뭔데? 요거예요, 요거. 제가 수업 중에 이거 한 5번은 막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나의 공적인 생활 있죠? 공적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문수 장관 얘기도 했었거든. 이거는 뭘 아냐? 사생활에서는 보호가 안 돼요. 사생활에서. 근데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정보하고 사생활 정보를 구별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구별해라.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여러분들 뭐야? 탄핵할 때 혼자 안 일어났죠? 나는 그러니까 아니 탄핵이 아니라 계엄에 대해서 나 사과 못하겠다. 이건 내가 보수라는 걸 뭐예요? 정치적으로 성향을 드러내요. 자, 공적인 영역입니다. 내 개인정보야. 정치적 성향. 다만 뭐는 아니야? 공적인 영역이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생활에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나왔어요. 출제됐습니다. 자, 2번입니다. 얘도 많이 안 틀렸어. 왜? 많이 나왔거든. 아무리 공직자의 사적인 뭐 청렴 도덕성 이런 걸 할지라도 이거는 사람들한테 뭐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문만 길었을 뿐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되었던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3번. 답이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답이 좀 쉽지 않았나. 자, 우리 이 지문은 너무 A급이어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다?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남 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다? 사생활은 아니야 라고 하죠. 그럼 이건 뭐야? 바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10번 지문은 여러분들 오답률이 되게 낮거든요. 이유가 뭐야? 정답 지문 너무 쉬워. 이거 거의 A급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정답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4번도 쉽죠.
4급 이상 공무원이 왜 질병명을 다 공개해야 돼? 이거는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10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1번. 얘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학생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답률 가장 낮은 것. 요거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개수형 7번인가? 그거.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있죠. 20번 문제. 그 기후위기. 와, 그거 진짜 오답률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11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역시 쉬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포인트는요. 요구예요. 요구.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을. 방통위가 웹사이트 등한테 접촉을 하려면 뭐다? 아, 이런 거는 좀 바꿔달라 또는 접촉 차단해라 이렇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합헌이지만 최소한 뭐는 된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9개의 통신정보 제공자한테 895개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접속 차단의 시정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게 이제 음란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근데 대부분 음란일 거예요. 대부분 음란 사이트. 저런 거는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접촉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최소한 제한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다만 음란 사이트나 이런 건 접촉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위헌은 아니다. 다만 제한하냐 제한하지 않냐 이걸 물어보니까 와, 되게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올해 학생들이 헌법 끝나고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뭔 놈은 제한하냐 제한하지 않냐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근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 제 수업 들었으면 캠프 해봤죠? 제가 캠프할 때 특징 하나 얘기하지 않았나요? 24년 25년 기출에 진짜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게 뭐다?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제한하냐 제한하지 않냐가 많이 나오냐. 이렇게 제가 수업 중에도 얘기했어. 진짜 이거 특이하다. 특징 중 하나다. 근데 여지없이 우리 시험에도 그대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에서 진짜 큰 거야. 왜? 여러분 얘기하지만 교수님들이 경찰 시험만 단독으로 내시는 분이 없어. 대부분 다른 시험도 내요. 내다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 돈대로 내는 거지. 그러니까 캠프를 풀어보다 보면 오, 우리 경찰 시험도 이렇게 나오겠네. 네, 여지없이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올해 작년 하반기 기출 특징이 뭐다? 제한하냐 제한하지 않냐 이거를 무지하게 많이 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까지 했잖아. 제한하냐 제한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2차에도 이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체크해야 돼. 자, 2번, 니은번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음란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금지한다? 음란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 라고 했어요. 음란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 판례는 음란한 표현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뭐가 문제다? 표현이 문제더라. 네가 누구랑 통신하는 걸 금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랑은 다르지. 왜? 내가 저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어. 연결하고 싶은데 연결을 안 시켜준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통신이 제한되는 거고 밑에 거는 뭐야? 연결은 해. 통신은 해. 다만 뭐다? 거기서 야한 짓거리는 하지 마. 그러니까 표현이 문제야. 통신이 문제가 아니라 표현이 문제다. 와, 근데 이거를 쉽게 맞출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20번보다도 7번보다도 와, 이놈 시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문제도 어려운데 개수형이야. 개수형.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X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카페 보면 만점 맞은 애들도 들어있던데 나는 걔한테 물어보고 싶다. 너 어떻게 만점 맞았냐? 야, 이건 나도 못 맞추겠는데. 그 새끼 나보다 실력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7번하고 20번은 나 같으면 맞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니까 맞출 것 같은데 와, 11번은 나도 풀라고 그러면 진짜 쉽지가 않았던데. 그러니까 요게 제가 알기로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다. 니은번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계속 가봅시다 여러분들. 디귿번. 디귿번도 이제 상당히 어렵죠.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디귿번도 진짜 말이 어렵더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SK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뭐 하지 말라? 타인에게 함부로 넘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요게 타인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 비밀을 제한하거나 발언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SK나 KT나 이런 얻은 정보를 뭐다? 딴 사람한테 넘기지 말라. 이런 거지. 네가 타인하고 뭐 전화하거나
아니면 소통하거나 이거를 지금 제한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개수형이고 막 처음 본 내용이고 막 이러니까 얘도 좀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설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이게 풀기 쉬웠을까?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역물을 타인에게 함부로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SK나 KT에서 받았던 많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타인한테 뭐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이렇게 악용되도록 함부로 넘기지 말라는 거지. 네가 누구랑 통화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걸 다 제한하는 건 전혀 아니다. 네가 누구랑 통화하는 걸 엿드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걸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나마 리을은 좀 쉬웠네. 패킷 감청, 통신, 그 다음 개인정보 이런 걸 제한을 하죠. 그죠?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 침해해서요 위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헌되려면 최소한 제한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나마 이거는 좀 풀만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 자, 그 다음 미음도 풀만하더라. 음란물을 발견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삭제해야지. 그걸 계속 이렇게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아동 청소는 이 음란물인데 그러니까 이를 삭제하게 하는 것 이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기억하고 리을 미음 이거는 좀 풀만했어요. 기억 리을은 풀만했는데 니은 디귿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가 볼 때는 그 사지선다로 나왔으면 그래도 한 중중상급 이렇게 풀만했을 것 같아요. 왜 세 개는 풀만하니까. 근데 개수용으로 나오면 이건 진짜 노답이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학생들도 정말 많이 틀렸고 제가 볼 때도 이건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 갑시다. 양심.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문제 풀만 했는데 왜? 이게 지금 답이 3번이잖아요. 근데 나머지가 쉬웠어요. 나는 쉬웠다고 생각해. 왜? 1번하고 2번이 다 뭐야? 대체복무잖아. 대체복무.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합헌이야 합헌. 그래서 36개월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거 2배라고 볼 수 없다. 얘들은 2배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자 입장인데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2년으로 돼 있다. 니네 조금 더 높은 거다. 왜냐면 우리가 18개월인 건 대통령용으로 낮춰준 거지 원칙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문제 없어. 근데 이 중요한 이 유명한 판례를 모르고 이걸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12번은 정답률이 높아요. 틀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체복무 이거 합헌이야. 그러니까 틀렸어. 이것도 대체복무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틀렸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3번 지문도 기출지문에 되게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것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이다.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 다만 이게 언제든지 다수에게 반포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처벌하는 것보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요? 3번이고 이거는 최근 기출 문제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있었던 문제. 그 다음 4번도 너무 유명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푸셔야 돼요. 우리가 사제 광고 다 위헌이거든. 사과 다 위헌이야. 뭐만 합헌? 학교폭력. 학교폭력만 합헌이다. 그래서 이건 침해하지 않죠. 그래서 솔직히 12번 정도면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판례들, 워낙 A급 판례들 있고 정답 지문도 뭐요? 최근 기출 문제니까 풀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못 풀 수준은 아니다. 자, 13번이네요. 13번. 솔직히 이것도 적절한 거라고 물었으니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만 답이 너무 유명해. 답이 너무 유명한 거라서 이건 풀어야 돼요. 이것도 못 풀면 내가 볼 때는 앞만 봐도 이제 이론은 수업들 들었지만 문풀 수업을 거의 안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답 먼저 설명드리면 인천에 뜰이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엄청 유명해. 이것도 A급 판례였습니다. 최신 판례. 자, 이게 뭐야? 결국 위헌이야. 위헌인데 뭐가 문제지? 내용이 아니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21조 2항에 허가제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하려면 거기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하려면 뭐가 문제가 돼? 이게 내용을 규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청이 내용을 규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천에 뜰 장소를 규제하는 거니까 뭐가 아니야?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렵긴 어렵지만 워낙 출제가 많이 되던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 너무 좀 이제 공부 좀 한 학생들은 풀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이런 건 안 봤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집합금지법,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집합을 금지하는데 핵심은 밑줄 그은 것처럼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한 거잖아요. 여러 사람의 집합.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내용에 대한 것이냐? 아니 뭔 내용에 관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니까 내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죠? 자, 따라서 내용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면 X. 왜? 그냥 여러 사람이다. 이거는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보통 집회의 내용을 제한한다는 건 뭐야? 집회의 주제와 관련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에 관한 거지. 이게 뭐 내용하고 뭔 상관 있어?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는 주제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용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도 좀 유명한 판례죠. 4번도 최근에 기출 많이 났고요.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안 해도 뭐요? 합헌이 합헌. 이거 너무 쉬운 판례야. 그 다음 4번, 이 판례도 최근에 출제가 너무 많이 났어요. 요즘에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지 마라,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그런 판례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온 거다. 솔직히 이 판례는 워낙 많이 나와서 이것도 잘 나와. 관련 기본권이 무엇이냐, 이걸로도 우리 캠프에서 많이 풀었어요. 관련 기본권은 뭐다? 결사가 아니라 집회였다. 즉 메인 기본권은 결사가 아니라 집회였다. 아주 난이도 높은 걸로도 우리가 많이 풀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정답률은 꽤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이거 좀 어려웠는데. 제가 아까 어려운 게 한 4-5개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이게 또 들어가요.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근데 이 오답률이 높은 것도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뭐다? 최신 기출 아니면 최신 판례예요. 그걸 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 근데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명한 기출문제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관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기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이제 좀 상대적이지만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문제가 뭐다?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내버렸기 때문에 역시 좀 출제 가능성에서 이제 좀 난이도 높은 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갑시다. 요거는 딱 이 지문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비슷한 지문을 되게 많이 봤어요.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기피가 뭔 이유 때문이라고? 재판을 연장하려고, 지연하려고 이렇게 쓰면 소송 정지 안 시켜. 그냥 곧바로 다 진행해서 간이 기각. 그대로 그냥 내가 기각하는 거,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이 지문 꽤 한 3문제인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에 약간 변형 출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 지문도 여러분들 기출됐었어요. 캠프에 있었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그 종이로 하지 않고 전자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전자우편이라든지 이런 거. 뭐가 문제야? 본인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이메일 보냈는데 본인이 연락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없어. 그 다음 3번. 이 지문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저 지문도 비상계획관인가 군보원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러분들 이제 25전 2차를 대비하려면 뭐다? 캠프도 캠프지만 원본 자료까지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와, 최근 기출 정말 많이 냈다, 이렇게. 이것도 별로 중요한 지문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고소를 안 했다는 거야. 고소를 안 했다는 건 뭐야? 처벌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처벌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얘를 항고권자로 안 만들더라도 이건 네가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딱히 문제 없다. 이게 왜 재판 조건을 제한하냐? 네가 재판을 걸지를 않았는데. 내가 재판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아니잖아. 지가 고소를 안 했는데 고소를 안 했다는 건 처벌하지,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재판을 원했으면 네가 고소를 했었어야지. 게다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얘는 진짜 억울하잖아. 나중에라도 진짜 억울하잖아. 그러면 헌법소원이 돼. 그러니까 재판도 나름 또 열려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 제한한다, X. 다시 한번. 얘는 고소 안 했죠. 그러니까 지가 재판을 열지 않은 거야.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재판이 열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간을 당했어, 옛날에 친고죄 같으면. 근데 지가 강간당했다고 말을 안 하는데 누가 알아가지고 그럼 뭐 알아서 처벌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재판을 여는데 협조하지 않았죠, 그죠? 본인이 재판을 열지 않았어. 본인이 원했는데 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제한이라고 그러지,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야 제한이라고 그러지.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또는 뭐다 본인이 아예 계기를 안 만들었는데 뭔 재판 조건을 제한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것도 최근에 24년도인가에 기출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본 적이 없어. 왜? 워낙 그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는 기출에서 나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 해. 근데 이건 맞춰야지. 요건 맞춰야 돼. 왜? 우리가 약식에서 정식 갈 때 형정상향금지로 바뀌었고 이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는 78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맞춰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요거 최근 기출이고요. 요것도 최근 기출인데 와 이거 진짜 드문 기출이었어. 그리고 이거는 78회니까 상대적이지만 뭐다 이거는 여러분들 78회 중요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최근 기출 중요한 거 이거는 많이 못 봤을 것 같고 워낙 드문 데의 기출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상급 문제로 이제 중상급 문제로 올라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문제는 틀린 분들이 되게 많았다. 이유가 뭐다? 구석탱이 있는 기출문제에서 좀 출제를 했던 것 같다. 아마 이 최신 판례는 거의 다 대비를 했을 건데 앞에 있는 질문들 최근 기출이었지만 좀 다루지 않았던 기출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갑시다. 이것도 좀 틀린 사람들 꽤 있던데. 자, 15번도 쉬웠던 건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번 이거는 제가 설명도 있었고 그 최신 기출에서 봤던 것 같아요. 캠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골프장 중과세 하는 건 무조건 합헌이에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개별 소비세라고 하고 사치세라고 그랬거든. 이거 내가 누가 쉬는 시간에 질문한 것도 기억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 기출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치세라고 했는데 요즘엔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근데 골프장에 중과세 하는 건 합헌이에요. 그죠? 합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랑 착각할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 이거랑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합헌이다. 2번도 아까 얘기했어요. 기존의 임대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줬죠. 근데 비슷한 문제인데 신뢰번호 문제가 되지. 근데 뭐 내가 네 재산을 뺐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산권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3번은 별표예요. A급. 이 판례 최근에 3번이나 기출을 했어.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사무장병원이라고 뭐가 문제가 됐어. 근데 나중에 무죄를 받았거든. 아니, 무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일부라도 이걸 돈을 안 주는 거 이거 재산권 침해잖아. 그러니까 재산권은 당연히 제한하지.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제한은 당연히 한다. 근데 저거는 거의 여러분들 최신 판례로 거의 A급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4번 이것도 제 유튜브에 있었을 거야. 진짜 어려워요. 최근 기출이야. 근데 이런 걸 냈다라는 게 이제 가슴이 아픈데 요거 이제 정답이 4번입니다.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 한 번이라도 봤으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게 뭔데? 내가 유튜브 찍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진짜 드물어. 보통 우리가 빌라 주인이면 당연히 대지 사용권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진짜 특이하게도 뭐다? 그냥 점유, 그러니까 301호 이 집 그 소유권만 갖고 있고 대지에 대한 부분 점유가 없어요. 그러면 대지 소유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철거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빌라에서 301호만 어떻게 철거를 해? 그거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얘한테 뭐다? 야 나한테 매도해. 이런 걸 주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인데 요거 유튜브에서 제가 올린 게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봤던 사람은 쉽게 풀었을 것 같고 안 봤으면 이거 오지게 어려운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많이 틀린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막판에 좀 올렸던 것들을 봤으면 이거는 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특징이지 즉 최근 아주 구석탱이 있는 기출을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아니 31번이 아니라 16번 공무단위권. 저는 이거를 학급으로 분류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답률도 되게 낮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 아동에 대한 뭐예요? 성희롱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아예 영원히 임용이 안 되게 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침해하지 않는다. X예요. 침해한다. 기본서에도 있고 많이 나왔던 기출지문이라 정답 1번이죠. 그죠? 그래서 쉽게 풀었지 않았을까? 그 다음 이거 78회거든요. 78회 이것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복관하려고 하는데 3년간 뭐다? 옛날에 당원 경력 있다. 제가 수업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 사람이 뭐 당대표도 아니야. 당 원내대표도 아니야. 주도적 역할도 안 했는데 아니 3년 전에 뭐 어떤 당 소속이었다. 이것 때문에 복관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당연히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3, 4번도 여러분들 전부 다 뭐다? 78회예요. 여기 핵심 뭐야? 수석교사야. 수석교사.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들은 교장교감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연구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분들은 낙도나 교구직 간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연구사
장학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4번도 그닥 어렵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자격증한테 가산점을 얼마 줄 거냐, 이거는 완전히 입법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랬든가 저랬든가 답이 너무 쉬워. 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다. 그래서 나머지도 최신 판례고 답도 쉬우니 얘는 뭐 거의 학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17번도 제가 볼 때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요거 여러분들 1, 2번 세트로 봐도 돼요. 최신 판례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번에 판례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전부 다 1, 2번이 입시호강이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정말 현재에 잘못된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체류 자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형을 할 거냐, 이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뻔이었다. 그래서 1번이 침해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도 정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오답률이 높은 건 아니었다. 그 다음 3번도 쉬워. 기본서에도 있었죠. 퇴학을 하면 곧바로 검정고시 응시는 안 돼요. 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있고, 4번도 그냥 일반 문장으로 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닥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7번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학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8번 갑시다. 이거는 틀린 사람들이 좀 있던데, 근데 저는 제 그 해답지에는 학급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 3-4번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변경하는 거 있죠. 이거 뭐야?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직업의 자유랑 관련된 거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틀렸다면 이거는 약간은 뭐다, 최신 판례라든지 최근 기술을 좀 등한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학급으로 봤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정답 2번이고, 그 다음에 1번 이것도 최신 판례죠. 취업규칙으로 여러분들 임금 지급 주기라든지 임금에 뭘 산입할 건지, 이거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다 라는 그런 지문이었고, 그 다음 3번이죠. 근로조건의 보장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이거 그냥 일반 문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것도 워낙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4명 이하의 그 사업장은 해고에 관한 규정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는 합헌이다. 소상공인들 자기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해고를 안 시키면 다 죽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도 약간 학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9번 얘는 제가 볼 때 한 중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급,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중급 내지는 중상급. 요거 여러분들 핵심 뭐냐면, 최신 판례를 얼마나 여러분들 습득을 했느냐는 거예요. 최신 판례 잘 봤으면 이거는 맞출만 하고, 최신 판례 안 봤으면 오지게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 1번은 너무 쉬워요. 공영방송은 이런 걸 해야 될 책무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2번 최신 판례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뭔데 이게 24년도 최신 판례였는데, 얘가 재요양을 했단 말이야. 재요양. 근데 그 기준이 재요양 당시의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재요양이라는 건 이미 요양을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발 다시 재요양을 하잖아. 그러면 이미 병에 걸려가지고 재요양을 했으니 앞만 봐도 옛날 같은 노동력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재요양 당시는 당연히 임금 기준이 되게 낮았을 거예요. 아플 때 일한 걸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형법도 그렇고 대부분 행위시 기준이에요. 발발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최신 판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잘 체크했으면 이것도 맞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답 2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워? 3번도 4번도 여러분들 최신 판례야. 그러니까 최신 판례 잘했으면 이거는 풀만했고, 최신 판례 안 했으면 이거는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갑시다. 가족이 아버지였는데 이분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이 대출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컸을 때마다 그걸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그냥 주지 않고 이걸 대출로 하냐. 게다가 이 사실관계 보면 삼촌이 이거 대출 받았거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썼어요. 근데 솔직히 대출이라도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라. 이거보다는 대출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게다가 이거 되게 저리의 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출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8을 알면 풀만할 거고 78을 모르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78례다. 왜 우린 이런 거 안 줘? 근데 이것도 78례인데 판례가 야 그건 안 줘주면 다른 건 주지 않냐. 니네 연금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급여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공무원연금이랑 그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근로자 이거 임금이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24년도 78례입니다. 그러니까 78례 내용들 습득했으면 이거는 풀만했고 아니면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20번이네. 20번이 왜 어렵냐면 애들이 1, 2, 3, 4를 쭉 풀었는데 다 맞는 거야. 답이 없어. 뭐야? 1번 봅시다. LPG다 라고 돼 있죠.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셋째 줄에 보니까 LPG 운송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사용자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들의 환경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LPG를 아무나 여러분들 LPG 자동차를 아무나 쓸 수는 없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LPG 자동차를 쓰고 싶은데 이거를 못 쓰게 하네. 이거랑 환경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환경하면 디젤차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LPG면 오히려 환경오염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LPG가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뭐 쓰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봐도 뭐야 환경권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번 유해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 이거는 너무 쉽지. 이거야말로 환경이지. 그러니까 환경권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번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도 있었고 캠프에도 있었고 정말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사람이야 죽는 거 화장장 뭐 거리 제한 이런 건 이해를 하겠다만 동물화장장 사람들이 반대 많이 한다. 누가 내 옆집에 동물화장장 생기는 거 찬성하겠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이나 거리 제한을 꼭 둬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3번은 쉬웠다는 거죠. 근데 4번이죠. 4번. 아니 기후위기 위헌이거든. 그것도 뭐다? 보험 위반이래. 과소보호래. 이건 확실히 맞아. 그래서 얘들이 뭐다? 정답은 이건 4번이 아니야. 그럼 봐라잉. 1번은 내가 처음 본 거거든. 근데 2번 중금속 사용하지 마라. 야 이건 절대 답이 안 돼. 환경권이지. 3번 내가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봤어. 4번 기후위기는 위헌인데 이거 틀린 게 없는데. 다시 1번 LPG를 사용하지 말래. 야 이거랑 환경이랑 무슨 상관 있어? LPG 자동차 니 못 문다는데. 와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도는 거예요. 답이 없어. 답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들이 되게 고민했던 게 2, 3번은 정말 답이 아니거든. 확실해. 1번 아니면 4번이다. 그래서 1번을 이제 4번을 꼼꼼히 봐요. 다시. 기후위기 2030년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맞아.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 이게 위헌된 이유가 뭐야?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잖아. 구체적인 계획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거니까 요거는 환경권을 침해했다. 이 부분이 틀렸나 보다. 그래서 이게 그 통계 보니까 한 50% 정도 정답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은 45점 막 42.5가 많기 때문에 이 사지선다에서는 맞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답을 4번을 맞추긴 했지만 그건 진짜 뭐 이렇게 소 뒷걸음치다가 이렇게 뭔 꼴이라고 하여튼 지 잡는 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정확히 따지면 이게 위헌이 된 이유가 뭐냐면 2031년부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가스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31년부터 49년까지가 뭐다? 구체적 기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위헌이었습니다. 위헌이었어. 근데 다만 뭐다? 우리 21년도부터 30년까지 뭐요? 있었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합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는 2030년까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습니다. 합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0년까지는 합헌. 그 다음 뭐다? 49년까지는 위헌. 그러니까 30년까지니까 이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정답이 4번이야. 다만
이랬든가 저랬든가 하여튼 여러분들 뭐 당시 시험에서는 뭐요?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해 주잖아. 위헌인데 뭐라고? 우리가 대부분 이것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체적 기준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아 이건 틀렸다. 어떤 사람은 이건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 왜? 그 말도 맞아. 셋째 줄 봐봐.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 그러면 최소한 말이 좀 마펀인데 이거 어떻게 위헌이 되냐?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되지.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꼼꼼히 읽은 사람들, 빨리 풀어가지고 천천히 읽었던 사람들은 아 이거 국어적으로 좀 이상한데 이렇게 봐서 풀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아 이거는 그래도 저래도 뭐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위헌이 된 이유가 뭐라고?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어적으로 말이 안 돼요.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과소보금제에 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2030년이 아니라 2031년부터예요. 2031년부터 구체적 비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침해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오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다시 한번 수험생 입장에서만 설명하면 제가 답을 아니까 지금 이렇게 해설하는 거고 수험생 입장에 설명하면 이건 좀 국어적으로 이상해. 아니 최소한만 해주면 되는데 30년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고 있대. 그럼 이건 위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위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된다. 다시 과소보는 최소한만 해주면 되는데 2030년까지 뭐다? 구체적으로 지금 다 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위헌이 되냐고. 이거는 위헌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설을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해설 강의를 듣는 건 이 1차 시험이 어떻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 2차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해설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느낀 건데 와 이건 심하게 뭐다? 최신 판례가 없으니까 최근 기출로 가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하고 좀 관련 없는 시험 있죠? 뭐 예를 들어 국회직 그 다음 여러분들 상반기에 또 뭐가 있냐면 비상계획관이 있어. 올해 지금 비상계획관만 3문제나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안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다. 법무사 이런 것도 우리 시험 전에 나오는 상반기 기출 싹 다 봐야 되겠구나. 다 훑어야 돼요. 다. 버릴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라도 제가 중상급이라고 해서 틀린 거 있죠. 이거 다 최신 기출이거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탓해야 돼. 왜? 최신 기출은 안 나오질 않거든.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최신 기출과 최신 판례 버릴 거 하나도 없다. 즉 올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짜 채판 체기출이 정말 중요하거든. 이거는 진짜 파버려야 되겠다. 즉 10년 20년 된 중요 판례 보지 말고 봐봐. 사형제도 얼마나 중요하냐? 안 나왔죠. 간통 얼마나 중요해? 안 나왔지. 낙태 A급이지. 안 나왔어. 실행정수도 초 A급 안 나왔어. 지금 최근 뭐요? 이 기출 문제를 보면 진짜 최신 기출 최신 판례가 뭐다? 완전 채 이걸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도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책에 있는 것들보다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된다? 와 진짜 최신 판례 최근 기출 봤냐 안 봤냐가 여러분들 당락을 잡아더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기출도 뭐다? 빼놓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건드려주지 않는 것까지도 뭐다 여러분들 다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2차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